경기도 군포에는 아이들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밥 먹고 놀자인데요. 어떤 식당인지 지금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의 손윤경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밥 먹고 놀자. 예, 정말 좋네요. 네. 이 식당은 이름처럼 네. 아이들이 식사도 해결하고 또 함께 어울려 노는 곳인가요? 또 어떤 식당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밥 먹고 놀자 식당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8세에서 19세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도시락이나 반찬으로 배달도 하는데요. 식당에선 식사 전후로 선생님과 얘기도 나누고 또 보드게임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3시부터 7시까지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식사 준비는 전문 셰프님의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4~5명이 함께 해주시고 식재료 구입은 전액 후원금으로 마련하는데요.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쌀, 감자, 양파 등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십니까? 메뉴도 궁금하고요. 도시락은 매번 100개 가까이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식당에선 하루 40에서 60명의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한 달 평균 한 1000인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돈가스, 스파게티, 김치제육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김치볶음밥, 컵밥, 제육볶음, 마라샹궈 등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김치를 정말 좋아해서요. 김치가 들어간 메뉴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메뉴 들어보니까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아니라 이거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네. 좋아해요. 네네. 예, 그 준비하는 식사 양도 꽤 많네요. 뭐 한 달 평균 1000인분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이 밥 먹고 놀자 언제 처음 문을 열었습니까? 원래는 푸드트럭 형태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공원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먹거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를 겪었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모두 문을 닫았던 시기에도 푸드트럭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놀자라는 식당 이름도요. 푸드트럭에서 만났던 아이들에게 공모를 하여서 정해진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당은 제가 종종 접했거든요. 네. 밥 먹고 놀자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당을 열게 되셨습니까? 저희 헝겊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류를 요구하거나 증명하도록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장학금 지원이나 먹거리 지원도 그 지원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확인하거든요. 밥 먹고 놀자 식당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8세부터 19세라면 누구나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소개로 오기도 하고 보호자님들도 거부감이 없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거나 또 조선가정인데 할머니가 음식을 해주기 어려우신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존중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머물다 갑니다. 그래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정부하고 지자체 지원을 좀 받고 계신지요? 저희 밥 먹고 놀자 식당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없이 온전히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 덕분에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식당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온전히 후원자들과 자원봉사만으로 유지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사단법인 헝겊원숭이 운동본부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아이들에게 헝겊원숭이와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내어주는
좋은 어른이 되자는 취지로 군포 지역 시민과 학교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 등이 주축이 돼서 2018년에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고요. 그동안 상급학교 진학물품 지원 사업인 절대선물 프로젝트, 꿈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띄움 프로젝트, 또 용돈장학금 형태의 꿈너머 장학금 지원 사업, 그리고 먹거리 지원 사업의 일환인 밥 먹고 놀자 식당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 덕분인데요. 현재 800명 정도의 후원자들이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 지역 주민은 한 12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헝겊원숭이 운동본부는 군포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받는 아이들이나 밥 먹고 놀자 식당 아이들이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가운데 가장 주력하는 지원 사업은 어떤 건가요? 또 앞으로 좀 기대되는 일이 있다면요?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원자님과 또 봉사자님이 크게 가치를 느끼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이용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어른이 되면 이 밥 먹고 놀자 식당을 2호점, 3호점으로 늘리겠다거나 식당을 3층으로 짓겠다는 등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밥놀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신이 모은 쿠폰으로 다른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또 공유 냉장고에 채워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눔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밥 먹고 놀자 식당뿐만 아니라 네. 공유 냉장고도 운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군포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유 냉장고 1호점에는 라면과 밥, 반찬과 간식까지 다양한 음식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어요. 무임매장에서 컵라면을 훔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군포시 1388 청소년 지원단에 참여 중인 단체 및 사업장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보내주시는 먹거리 후원을 통해 공유 냉장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공유 냉장고가 생긴 이후로 아이들이 직접 이 공유 냉장고를 지키고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가끔 뭐 전원이 꺼지거나 전자레인지가 안 돌아가거나 하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제보해 주기도 하고요. 예. 또 1인당 한 개씩 가져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걸 서로 지키려는 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사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네. 시리얼 같은 경우는 우유랑 같이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시리얼 먹고 싶은데 우유도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네. 그건 세트니까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네. 1인 한 개씩이라는 규칙을 어기게 될까 봐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저 단체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 박사님이 원숭이 실험을 하신 게 있는데요. 약하게 태어나서 어미한테 버림받은 새끼 원숭이를 인공 포육하면서 철사 원숭이랑 헝겊 원숭이를 만들어두고 철사 원숭이한테만 젖병을 매달아 두었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한 실험을 했는데요. 배고플 때만 철사 원숭이한테 가서 젖병에 우유를 먹고 그 외 모든 시간은 헝겊 원숭이에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로 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보단 따뜻하고 포근한 품과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인데요. 네. 그런 역할을 보호자에게만 이제 의무와 책임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헝겊 원숭이와 같은 품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회운동적인 측면에서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 만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또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저희 단체에서 꿈너머 장학금으로 용돈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용돈 관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함께 추억할 만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 필요한 물품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만 살고 있는데 아빠가 택배 일을 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용돈 장학금 사용을 위해서 만났는데 아이가 선생님, 전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용돈 장학금으로 선생님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짠했었어요. 아유, 예, 네. 예. 그리고 또 저희 군포 지역이 특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이용하는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결석했다고 학교 복지 선생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 안 왔지만 식당에 문을 여는 요일이니까 식당엔 갈지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혹시 그렇다면 아이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하셨는데 예. 정말 아이가 식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학교에 안 갔는지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핸드폰도 뺏기고 쫓겨나서 학교에도 안 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밖에서 안전하게 있는지 선생님들은 너무 걱정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네. 곧 학교와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으로서 믿어주고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식당 밥 먹고 놀자를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의 손윤경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